예, 먼저 큰나무 어린이집 생태 조형놀이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흔히들 어린이집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많은 경비와 많은 교육적인 노력과 또 아동들 협조, 학부모의 협조, 교사들의 열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전시회를 우리 큰나무 어린이집에서 크게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을 아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서 이 전시회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과 어린이들의 어떤 추억을 수놓아준다는 데 의미에서 아주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커서 먼 훗날 이런 전시했던 그 기억, 또 그림을 그렸던 기억,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숨져 있다가 이러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그 사람의 인성교육에 크게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전시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가지고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이 집에 들어가서 안부야 너 참 잘했더라 하는 건성적인 칭찬 한마디보다는 진짜로 약간의 소맨십이 될지 몰라도 꼭 자녀를 끌어가두고 누가 눈을 마주치면서 안부야 정말로 엄마는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 네 전시 작품들 보고 감동받고 눈물이 날 정도였단다. 왜? 네가 그 꼬막 소녀집에 낙서하던 어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서 친구들하고 올려서 공동 작품도 만들고 같이 꾸미고 그리고 했던 그 작품들이 그렇게 액자에 넣어져서 이렇게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으니까 엄마는 진짜 우리 안무가 이래 했구나 싶으니 너무나 감동받아서 오늘 니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를 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자 하고 그 이야기를 아빠와 또 자기 할머니나 친인척들을 또 만날 때마다 그것을 자꾸 기쁨을 되새겨주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되면서 그 어린이는 우쭐해지고 자신감,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현대 과학문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잊어버린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성 상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성이 극히 메말라가지고 극도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우리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주위에 우리 모든 환경이 너무 파괴되어서 모든 생각도 안 했던 우리 열병, 오신 코로나 같이 이런 생각도 안 했는 큰 병이 돌아서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직접 가서 이런 축하의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비대면 인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우리 지구 환경을 너무 파괴시켜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싶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러한 애들의 본래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인성 퍼스널리티를 개발해주고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으나 특히 예능 교육, 특히 감성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과거에는 지능 개발이 우선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어린이들의 감성 교육, 다시 말해서 창의력 교육을 집어줘서 이 새로운 세대, 제4차원의 세대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해결하고 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미술 교육이나 음악 교육, 이런 예능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 식의 애들께 영어를 잘한다, 암기한다, 이런 구시대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고 가장 자연 환경에 맞추어서 어린이들에게 감성 교육을 깊이 비중 높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요즘 특히 우리 큰나무 어린이집은 생태 교육을 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교육 왜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교육을 우리가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머리해서 사람 됨됨 인성교육을 주요시했습니다. 인성교육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데서 예도 지키고 효의 지덕을 가꾸면서 어린이들이 보고 듣고 자랐는데 요즘은 지식제일주의, 다시 말하면 MZ라 하더라, 이런 극한의 시대를 가면서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그 자극적인 그런 교육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그 정신적인 건강이 황폐돼 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커서 미래의 사회 주인공이 됐을 적에 과연 이 나라, 이 세상이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내가 걱정하면서 저는 그 미술을 전공했던 작가로서 특히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그 심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은 좀 자연적인 환경에서 오는데, 특히 생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나무를 키우고 꽃나무를 가꾸고 또 숲속에서 자연을 거느리면서 하고 있는 이 큰나무 어린이집의 그 교육 방침이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참 앞서가는 대단한 교육이다. 그래서 아마 남들이 흉내고 따라올 수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나무 어린이집이 아닌가 싶어서 더욱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큰나무 어린이집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부 교수가 연금생활만 해도 행복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에도 불구하고 전력 투구해서 온 가족이 이 자녀들의 그 이세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상하고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과연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싶어서, 저는 평소에도 김지하 교수님은 저 후배 교수입니다만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에 오래 있어 봤는데 그분의 그 아름다운 심성은 어쩌면 약간 우매할 정도로 너무나 희생적이고 적극적이라서 우리 주위의 졸업생들이나 그 제자들이 그 김쌤을 바라보는 그 따르는 그 태도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좋은 그 교육 환경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그 유아 생태 교육 협회 전체 협회 회장까지 오래 하면서 이 나라 교육에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 어린이집에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것은 큰 행운이고, 또 어찌면 이 애들이 학원이 참 좋은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서쳐가는 인연이 많은데 어릴 때 태어나서 큰나무집에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고, 이런 성인님들을 만나게 됐고, 또 거기에서 그런 교육 철학이 투철한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애들에게는 좋은 그 힘을, 좋은 징조를 보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여러 스님들의 그 면밀히 보면은 모두 대학에 추강하시는 강사급, 소위 말하면 최우수한 스님들만 뽑아다가 이게 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목마다 그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치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엄마들이 적극적인 어린이집 교육 방침에 협조해서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길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가 BTS 가는 그 팀들이 세계를 너무나 유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손자들이 저 독일에서 아버지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걸 사는데, 학교 다니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긍심 가지고 하고, 모두 걔들 앞에 보서 막 심지어는 사인해다 뭐 한국 문구 좀 뭐 이거 바꾸자 하고 이래서, 내가 한국 명찰 파는 데 가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여러 개 복사해가지고 옷마다 가방마다 다 붙여주려고 그랬어요. 보다 가면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정도로 세계 우뚝선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그는 어느 외교관이나 어느 무슨 큰 우리가 수출해서 뭐 크게 돈을 벌어서 인생이 게 아니라 예술의 힘입니다. 그 예술이 세계를 지배했고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도 긍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특히 창의력, 그 순발력 이런 걸 길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장래 전공에 대한 그 예비 교육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자기 표현하는 그 매개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걸쩍거리고 뭐 낙서하고 뭐 두종이 해가지고 귀에서 손발이 노는 그런 어린이 그림을 그리다가 점점 발전해 가는데, 그들의 아동의 심리고 감정이 배설이고 그들의 생각이 그 그림이 잠겨 있습니다. 요즘 미술 심리 치료 해가지고 미술 가지고 성격 심리 진단 뭐 여러 가지 그 장르를 전보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자녀도 뭐 만나면 그래 해주고 싶은 충도 있지만은 그 그림 낙서 한 장에는 많은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어머님이 생각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그 낙서 하나도 예사로 그러지 말고 기 모시두고 얘들의 장래 좋은 꿈을
키워내어서 대한민국이 아주 세계 1등 국민, 1등 국가가 돼서 희망적인 대한민국, 동방의 예지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술을 그리고 네. 공부하고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소질이 뛰어나서 그린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뭐 자꾸 뭐 그리려고 하면은 우리 미술에 소질이 있는갑다 하고는 착각을 하고, 그때부터 발못 이끌어가지고 어느 미술학원이나 어느 대인 지도 선생님이 가서 지도를 받으려고 설치는데 그게 큰 오산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도구가, 매개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껄쩍거리는 걸 표현합니다. 말도 잘 저처럼 바람이 안 들어가고 어릴 때는 이래 좀 더듬수 나오면서 비우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봐주셔서 그 애들이 그리고 있는 그 행위가 마음껏 부축할 수 있도록 엄마나 주위 사람들이 이래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애들이 자기 하는 행위가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아이들 보면 ADHD라든지 어떤 그 집중력 장애, 또 뭐 이런 그 정신적인 부분이나 예. 신체적인 부분에 잠깐 장애라고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불안 요소를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그 아이들은 미술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많죠. 특히 그 미술 치료 가는 말들이 아트 세라피 가지고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어린이들에게는 속에 있는 어리지는 욕구나 생각이나 모든 감정을 밖으로 풍기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지행위, 다시 말하면 껄쩍거리고 뭐 찍고 하다가 부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자기 거기서 욕구 분출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어린이들이 전능아들 경우는 글이나 뭐 언어나 이런 부자여 썼지만 뭐 껄쩍거리는 형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가지고 조금씩 해나가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정상 아들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끌어주는 건 데서는 미술 치료가 제일 최고의 과목이고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야기,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또 미술을 접하시게 된 계기, 또 미술을 계속 해오시면서 학생들한테 강의해 오셨던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주 참 나한테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림 그리고 뭐 할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방될 그 어떤 격동기를 거치면서 그림을 그린다 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종이도 그만큼 귀하고 했던 시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낚시도 잘하고 그림도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국민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너 그림 잘 그린다, 그 한마디 인정하는 소리에 힘을 얻어서 뭐 어떤 공간만 있으면 어떤 종이만 있으면 껄쩍거리고 그 위에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했는데, 제가 그 미대 갈 때 60년대 초반 해도 미대 가면 밥 굶고 집구석만 하고 시집장가 못 간다 하면서 모두가 손가락질 받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약간의 페임스하게 머리랑 비르고 이래 요즘들 마약 중독자 비슷한 그런 식으로 그림 그린다 하면 모두가 터부시하는 시대에 용기 있게도 우리 어머님이 지가 좋아하는 거 지 소질이고 지 취미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미대 가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때 내가 서울 올라가서 진짜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림 그렸던 그 덕분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취미요, 나의 소질이요, 나의 특기를 가지고 나는 한평생 살아먹고, 그 덕에 또 교수까지 하고 연구까지 받고 있으니까 그 대책이 충분히 되다 보고, 또 지금도 내가 이 팔순에 접어든 나이 있으면서도 즐거운 것은 항상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손이 친구들마다 조폐공사 할 정도로 너한테 신세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그림 하나 그려주면 그리 감사하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친척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가보지 못해가지고 내 다음에 그림 한 번 그려줄게 했더니 막 그 즐거움을 아주 내가 보람도 느끼고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시대에 남이 안 하는 시대에 갔기 때문에 내가 그런 빛을 보는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 우리 어머님들도 지금 굳이 너무 와 가는 거기로 따라가서는 희망이 없다 봅니다.
남이 안 가는 길, 다시 말하면 남이 뭐 전시하고 그거 힘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길에 혼자라도 적성에 맞게끔 파고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적성, 가의 특기, 소질 이것이 뭔가를 찾아내는 엄마의 노력, 엄마의 세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저는 올해 대한민국 미술대지라고 하면 옛날 국정이라고 해서 가장 큰 대회인데 모든 미술인들의 희망이고 하나의 참 마지막 갈망하는 것에 내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체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도 내 그림이 굴러다니면 이 사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전체 심사위원장까지 했으면 그런 어린도 같이 가야 있겠나 싶어서 아마 가격이 안 나가겠나 이런 즐거움 때문에 지금 오늘날 내가 이제 사는 보람 같은 그런 걸 즐기고 있습니다. 예. 또 현직에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당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손재주가 있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어술이 발전한 것도 어떤 혹자는 우리나라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바늘질하고 막 골매가지고 하는 그기 때문에 수술을 참 하는 사람 잘한다 하는 말까지 들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능에 앞서가 있었고 또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국토나 국력이나 다른 무슨 힘보다는 이 정신세계 다시 말해 창의력이 뛰어나서 우리 BTS 같은 그런 친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가족 전체가 미술합니다. 내 아들이 독일에 유학을 보냈더니 그 아들이 독일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서 독일 회사 디자인을 했고 또 거기에 또 손자들이 나와서 거기에 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남들은 한 번도 못 가본다는 유럽 여행을 7번이나 했어. 그 아들 유학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가 가서 우리도 부부 또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또 3개월에서 단기간이지만은 거기에 VHS라고 해서 독일 국립미술원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또 미술 교육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대 젊은 작가들은 요즘 당장은 어렵죠. 그림 그래 막 팔리고 그러니까 비싸게 하고 안 팔리고 그랬지만은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행복이란 게 남이 느끼지 못한 행복이 작가에부터 옵니다. 그거는 성취감, 자기가 했던 창의력, 희열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돈을 벌여서 느끼지 못하는 또 출세가 느끼지 못하는 이런 희열을 예술가로부터 자기 작품이 어떤 완성됐을 적에 작품이 어느 정도 됐을 적에 행복을 느끼니까 인생의 궁극지 목적은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에 살다가 가느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 예술인들에게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자기 하던 일을 자기 또 특성을 살려서 꾸준히 해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인생을 먼저 사신 선배님으로 네. 우리 젊은이들한테 경계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요즘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첫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문제마저 해결 안 되고 심지어는 잠자리도 없고 결혼도 물론 못하고 가족은 못 느끼고 직장이 없고 이런 정말 어려운 젊은이들에게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한번 태어났으면은 그렇다고 쉽게 자 귀한 목숨을 끊고 죽을 수는 없으면 살아야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어렵지 몰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래 고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또 조생이 싹 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때 내가 포기 안 하고 그때 꾸준하게 살았던 것이 참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하고 또 좋은 세상도 올 것입니다. 올 것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가치관이 우리 구세대와 차이 나는 것은 아까 이렇게 제 4차원의 세계 무슨 세계 가지고 자꾸 핸드폰이나 단편적인 지식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옳고 그름만 그 지식만 전부인 척하고 사는데 좀 논리적이고 좀 무게 있고 뿌리 깊은 그런 우리 아까 말한 생태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옛날 선비들 했던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분명히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